모두 안녕하십니까? 엄청 오랜만에 편집하는 브이로그인 만큼 조금 긴장이 되네요. 계산해보니까 거의 4개월 반 만에 찾아뵙는 건데 정말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편집해서 실력이 녹슬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제가 이렇게 찾아온 이유는요. 바로 대만에 여행을 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엄청 바빠서 대만 여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짐 싸는 준비도 평소보다 딜레이 되기도 했고 이번 여행에도 캐리어는 들고 오지 않았어요. 여행 가서 옷을 자주 바꿔 입거나 기념품을 사오는 편도 아니라서 캐리어보다 배낭을 챙기는 게 더 효율적이죠. 근데 오늘도 공항에 너무 일찍 도착해서 기다리는 시간이 길더라고요. 이제 대만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도착까지 대략 2시간 걸린다고 하니까 음악도 듣고 밥도 먹고 잠도 자야겠어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비행기 바퀴가 땅에서 떨어질 때 느낌이 너무 이상해요. 내가 무거워져서 기분이 기괴하다고 해야 하나? 일단 기내식이 나왔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기내식은 맛있었는데 대한항공 기내식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일단 아시아나랑 다른 점은 대한은 메뉴가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원래 기내식이 나오면 승무원분들이 뭐 드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여기는 그냥 하나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아무튼 메뉴는 해물볶음밥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였고 당근이 너무 크게 들어있어서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일단 배고프니까 먹어보겠습니다. 오마이갓,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방금 밥을 푸다가 중심을 잃었나봐요. 이 장면은 빼려고 했는데 가끔 NG 장면이나 비하인드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서요. 고맙게도 옆에 같이 앉은 아이가 발로 핸드폰을 주워주었어요. 아까보다 더 견고하게 중심을 잡았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먹어보겠습니다. 생긴 거는 미니 해삼처럼 생겼는데 사실 엄청 부드러운 오징어였어요. 근데 솔직히 쫄깃한 오징어가 좀 더 맛있죠. 이건 계란밥입니다. 사실 진짜 솔직히 말하자면 맛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배고팠던 제 배를 채워주었으니 엄지척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내식에서 가장 맛있었던 건 바로 버터예요. 빵에 발라먹는 버터가 땅에서 먹을 때보다 훨씬 맛있더라고요. 어쨌든 기내식 이제 안녕. 꿀잠 자고 일어났더니 대만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제가 여행할 동안에는 대만에 계속 비가 내리더라고요. 사실 비 오는 날은 좋아합니다. 다만 비 오는 날은 움직일 때 불편해서 그 점에 한숨이 한 번 나왔어요. 근데 여행은 여러모로 각오해야 하니까 걱정은 되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 오는 거고 안 오면 안 오는 거고 무슨 날씨든 어떤 상황이든 그 자체를 받아들이면 그만이니까요. 참고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말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혼잣말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온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같이 온 친구 목소리가 생각보다 작아서 제 목소리밖에 안 들리네요. 아무튼 타이베이 공항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넓어서 조금 놀랐어요, 솔직히. 이제 대만을 누리고 다니기 위해서 버스를 타려고 합니다. 2층 버스네. 와우. 살면서 버스 탈 일은 별로 없었기 때문에 2층 버스 탈 일도 아예 없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다른 나라 와서 타보네요. 참고로 이번 여행은 패키지 여행입니다. 왜냐면 익숙하지 않는 나라는 패키지로 오는 편이거든요. 근데 대만은 자유여행으로 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은 우육면을 먹으러 가는 중입니다. 마카오와 한국에서 먹은 우육면은 엄청 맛있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대만 우육면도 기대가 되더라고요. 더구나 대만 음식이 한국 사람 입맛하고 잘 맞는다는 소문도 있어서요. 이제 버스에서 내리고 1분 정도만 걸으면 우육면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보다 대만에도 오토바이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베트남이나 필리핀에도 오토바이가 많았었는데 대만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교통법규를 잘 지킨다는 점. 대만은 교통법규를 잘 지켜서 사고 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식당에 들어가서 앉자마자 우육면이 나왔어요. 가이드분께서 미리 예약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육면을 딱 보자마자 제가 생각한 우육면과 다르더라고요. 냄새도 향신료보다는 된장 냄새에 가까웠고 우육면 특유의 면이 있는데 이건 그냥 칼국수면 같았습니다. 고기도 엄청 두꺼웠던 걸로 기억합니다. 사실 저는 두꺼운 면을 선호하는 편이 아니라서 그렇게 즐겁게 먹지는 않았어요. 우육면 점수는 100점 만점에 40점입니다. 우육면으로 배를 채운 다음에는 옥 박물관에 왔습니다. 박물관도 별로 안 가봤는데 이렇게라도 방문해서 다행이에요. 박물관을 둘러보면서 계속 느낀 거는 사람의 끈기는 정말 대단하다는 거예요.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기까지 10년이 걸리고 20년이 지나는데도 포기를 안 하고 결국에는 완성해내는 모습이 엄청 멋있었습니다. 일단 저는 애초에 포기할 거고 이렇게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두 작품에는 이 가운데에 스님 같은 분들이 계시는데 엄청 섬세한 작업이다 보니 보자마자 아 진짜 수고하셨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 말고도 엄청나게 멋있는 작품들이 많아서 이제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도착한 곳은 대만의 명동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가이드북에 적혀진 대로 말하자면 타이페이의 명동, 젊음의 거리, 서문정이라고 써있네요. 일단 이곳은 사람들이 엄청 많고 엄청 시끄러웠던 걸로 기억합니다. 여기는 어딜 가나 저길 가나 한국인들 뿐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엄청 많았어요. 대만 하면 빠질 수 없는 망고 빙수를 먹으러 왔습니다. 사실 이거 먹기 전에 곱창국수를 먹고 왔는데 취향이 아니었어요. 따뜻해서 좋긴 했는데 국물 맛이 너무 단조롭다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빙수는 시원하니 맛있어 보입니다. 빙수 양은 한국 빙수가 진짜 많은 편이에요. 서문정 구경을 하느라 아까 먹은 우육면이 소화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동양풍 느낌이 물씬 나는 음식점에 도착했고요. 오늘의 저녁 메뉴는 딤섬. 솔직히 딤섬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기대가 많이 되더라고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지만 일단 처음으로 나온 음식은 돼지고기 볶음과 계란 볶음밥이었습니다. 그리고 야채 무침. 맛있어 보인다고 무작정 많이 퍼왔다가는 안 좋은 일을 경험할 수도 있으니 적당히 퍼왔습니다. 적당히 퍼오길 아주 잘했습니다. 칭찬할 정도로. 뭐 대만이니까 대만 맛이 나기야 하겠지만 전 이때의 만두와 딤섬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왜냐면 진짜 맛이 없었거든요. 고기만두에서는 고기 냄새가 진동을 하고 찐빵을 먹었는데 팥이 아니라 커스터드 크림이 들어있고 무엇보다 가장 기대하던 완자에서는 새우 비린내가 났어요. 어쨌든 지금 보여주는 곳은 화장실입니다. 이제 마지막 일정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일정은 바로 대만 4대 야시장이라고 불리는 라오허제 야시장입니다. 다른 야시장보다 저렴한 가격에 음식 퀄리티가 좋다고 하네요. 야시장 입구부터 대만풍이 나지 않나요? 다만 우산에 치이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둘러보다가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소고기 구이였어요. 저 솔직히 고기를 너무 좋아해서 바로 먹었습니다. 그 다음은 간식이 먹고 싶어서 도라야끼 비슷한 팬케이크를 먹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만의 버블티. 대만 오면 버블티는 꼭 먹어보라고 해서 꼭 먹어보려고요. 일단 펄을 엄청 넣어주는 점에서 만족스러웠습니다. 자, 이제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대만 버블티가 그렇게 맛있대요. 사실 저는 이디야나 공차에서 먹는 버블티가 더 맛있었어요.
야시장에서 좋은 경험을 하고 이제 숙소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하루 종일 스케줄이 꽉꽉 채워 있어서 그런지 몸은 피곤하지만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비가 오는 중이라서 창문 앞에 빗방울이 꼈는데 이거 나름대로 낭만 있어 보이네요. 그리고 앞에 보이는 이 건물은 전철역이라고 하는데 엄청 거대하죠. 근데 감사하게도 버스에서 잘 때마다 완전 꿀잠을 잤어요. 꿀잠 자고 일어나니까 호텔에 딱 도착해 있더라고요. 방 배정을 다 마친 후에 이제 카드키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뭔가 느낌이 딱 왔습니다. 아, 이 호텔은 내가 와본 호텔 중에 가장 좋은 호텔이겠구나. 왜냐하면 일단 방도 넓었고 화장실도 엄청 넓었거든요. 근데 호텔에 욕조가 있어도 귀찮아서 안 하게 되지 않나요? 지금 보여드리는 건 호텔에서 본 대만의 야경이에요. 한국의 밤보다는 밝은 감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날이 흐려서 달도 안 보이고 별도 안 보이고 구름도 안 보이지만 어차피 지금 잘 거라서 아쉽지는 않아요. 더구나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조식 먹을 생각이 벌써 신이 났거든요. 다음날 아침이 왔습니다. 모두 안녕히 주무셨나요? 저는 엄청 푹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 먹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제 밥을 먹으러 가볼게요. 이 호텔이 조식이 그렇게 맛있대요. 근데 웬만한 호텔 리뷰 보면 다 조식이 맛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조식이 내 입맛에 맞냐 안 맞느냐겠죠. 제가 여기서 맛있게 먹었던 거는 감자튀김, 치킨 너겟, 빵이랑 케이크였습니다. 감자튀김은 매번 모양이 바뀌어서 나왔는데 언제나 맛있었습니다. 소시지는 정말 할 말도 없어요. 사실 어제 야시장에서 돼지 내장 냄새를 맡았는데 그 후부터 모든 음식에서 그 내장 냄새가 살짝씩 나는 것 같아요. 대만 음식이 맛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편식을 안 하시는 건강한 분들인 걸로 판명이 됐고 저도 그런 분들을 본받아서 편식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쉽지 않네요. 방금 먹은 푸딩도 식감이 정말 딱딱해서 깜짝 놀랐고요. 이 앞에 있는 찐빵도 밀크티 맛이 나서 조금 그랬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배를 채웠으니 다음 일정을 향해 버스를 탔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일정은 우라이 마을을 탐방하는 것. 왜 우라이 마을이냐면 예전에 원주민들이 그곳에 강이 있어서 손을 넣어봤는데 강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막 아 뜨거워 했겠죠? 근데 원주민 언어로 뜨거워가 우라이여서 우라이 마을로 탄생이 된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뜨거움을 강조를 하냐면 우라이 마을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온천 마을이거든요. 산 꼭대기 쪽이라서 공기도 좋네요. 약간 제 집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해서 마음이 약간 뭉클해요. 여기 자세히 보면은 교회도 있습니다. 대만 와서 교회는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영상에 남겨봤어요. 이제 먹거리 골목을 지나면 강물이 콸콸 흐르는 곳을 마주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먹거리 골목을 지나자마자 바로 강물이 보였습니다. 온천도 즐기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건 다음에 즐기기로 합니다. 다음에 자유여행으로 또 와서 즐기고 가려고요. 그리고 지금은 기차를 타고 꼭대기로 올라갈게요. 왜냐하면 꼭대기로 올라가면 폭포를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저 맨 뒤에 타고 싶었는데 정말 아쉽게도 맨 앞에 타게 되었습니다. 근데 기대 이상으로 맨 앞자리도 감성이 넘쳐서 정말 만족하는 자리였습니다. 이제 산꼭대기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느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빠르더라고요. 지금 보이는 건 왠지 가정집인 것 같아요. 가정집에서 필요한 모든 물건이 있더라고요. 자, 이제 웅장한 풍경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잔! 마지막 길인 터널을 지나면 도착지에 도착할 거예요. 도착했습니다. 기름 냄새 빼면 엄청 즐거웠어요. 지금 보시는 건 우라이 폭포예요. 인공 폭포가 아니라 자연 폭포라는 점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 집에도 미니 폭포가 있는데 그에 비하면 이 폭포는 완전 거인이네요. 카메라에 안 담길 정도로 거대한 우라이 폭포, 그리고 난간에서 발견한 달팽이도 있습니다.
원래 케이블카를 타야 했는데 그 산 꼭대기에 산불이 나서 취소가 됐어요. 어쩔 수 없이 기차 타고 폭포만 보고 그냥 내려왔어요. 가이드분이 죄송하다면서 이따 저녁 식사 때 고기를 무료로 1인분 더 준대요. 여기 골목 풍경이 센가치히로에 나오는 장소와 흡사해서 정말 제가 돼지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우라이 전체 샷은 제법 낭만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라이 마을 현지식을 먹으러 왔어요. 사실 제가 각 나라 현지식에 배신을 많이 당했어가지고 여기도 별 기대는 안 했어요. 근데 여기서 닭볶음이 나왔는데 이게 진짜 맛있었습니다. 양념이 매웠는데 다른 나라에서 먹는 매운 양념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이제 다음 장소로 가려고 신호등을 건너려고 하는데 신호등이 신기해서 찍었어요. 무려 1분 이상 초록불이고 카운트다운 10초 남았을 때는 안에 캐릭터가 더 빨리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엄청 귀엽고 아기자기한 신호등이라고 할 수 있죠. 아무튼 다음으로 도착한 곳은 타이베이라 하는 곳입니다. 여기가 화산 1914라고도 불리는 곳인데 핫플레이스래요. 원래는 전부 낙후된 공장과 양조장이었는데 그 건물들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거예요. 한 바퀴 둘러보니까 확실히 핫플레이스 같더라고요. 왜냐면 어디를 가나 사진 찍는 곳이었고 그래서 그런지 예쁘게 입고 온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구경하다가 신기하게 생긴 나무가 있어서 바로 영상으로 남겨봤습니다. 일단 가운데가 텅텅텅 빈 나무가 있었습니다. 왠지 저기서 숨바꼭질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본 나무는 벽을 타고 올라가는 나무 뿌리입니다. 과정 자체는 정말 아름다운 작품인데 완성품은 개인적으로 좀 징그럽더라고요. 여기에도 구멍이 있네요. 제가 만약 작은 동물이었다면 저기에 숨어서 놀았을 거예요. 계속 흐렸던 날씨에 파란색 색깔이 첨가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사진 찍기에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열심히 구경도 하고 사진도 찍었더니 이제 저녁 먹을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의 저녁은 샤브샤브. 아까 가이드분이 약속했던 대로 고기 1인분을 더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고기가 맛이 없었어요. 식감이 좀 특이했거든요. 분명 고기 두께는 얇은데 식감이 엄청 단단하고 마블링도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무튼 배고프니까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국물에서 대만 특유의 맛이 나서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먹다 보니 맛있더라고요. 대만 와서 유일하게 맛있게 먹은 음식 중 하나입니다. 셀프바에 면 종류가 있었는데 그게 진짜 맛있었어요. 실곤약하고 비슷한 것 같았는데 면이 얇아서 목구멍에 쑥쑥 들어가더라고요. 저기 앞에 있는 고기 보이시죠? 이 고기가 맛이 없었던 고기입니다. 저만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같이 온 분들도 저 고기만 남겼더라고요. 사실 대만 음식이 제 취향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실곤약이라도 맛있게 먹어서 다행입니다. 식사를 다 마친 후에는 지친 몸을 호텔로 이끌고 갈 예정입니다. 대만의 밤거리도 낭만이 있습니다. 솔직히 어느 나라든 야경은 전부 다 낭만이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영상이나 사진에 신호등 들어가면 더 낭만적으로 변하는 거 아시죠? 하나 알려드리자면 호텔에 가는 도중에 루트를 변경했습니다. 변경해서 온 곳은 바로 세븐일레븐. 세븐일레븐 가는 길에 돼지 내장 파는 트럭이 있었는데 그 냄새가 진짜 너무 파격적이고 충격적이라서 지금까지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대만 분들은 되게 잘 드셨는데 그게 아마 우리나라로 치면 김치랑 비슷한 거겠죠. 한국 사람들은 김치 냄새 좋아하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 냄새를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별개로 대만 편의점에서 파는 계란이 그렇게 맛있다는데 다음에 와서 먹어봐야겠습니다. 또 다음 날이 왔습니다. 저는 지금 조식을 먹는 중이고요. 근데 이날 이 동네 전체에 정전이 일어나서 모든 전기가 계속 꺼졌다 켜졌다 했어요. 사람들도 처음에는 엄청 놀라더니 정전이 계속 일어나니까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식사를 하더라고요. 사실 정전이라는 게 모든 걸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한결같은 일상 속에서는 재미있는 이벤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일상이 똑같으면 재미없잖아요. 전기가 나가서 엘리베이터도 멈췄거든요. 제 방은 7층이었는데 덕분에 계단도 올라가고 운동도 되고 좋았습니다. 아무튼 전 지금 빵을 먹으려고 하고 있고요. 빵은 언제 먹어도 맛있는 음식 중 하나니까요.
근데 이 빵기계도 전기가 꺼졌다 켜졌다 해서 바삭한 빵은 못 먹었어요. 식사를 다 마쳤으니 오늘의 일정을 말씀드릴게요. 제일 먼저 오늘은 야류 해양국립공원에 갈 겁니다. 이곳은 파도의 침식과 풍화 작용으로 인해 바위 모양이 독특하기로 유명한 곳이에요. 버스에서 자고 일어났더니 벌써 바다에 도착해 있더라고요. 대만 바다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색이 그렇게 진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은은한 색깔의 바다도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신기했던 건 독특한 모양의 바위도 아니고 웅장한 파도도 아니었어요. 가장 신기했던 건 바로 비린내가 안 난다는 점이었습니다. 바다인데 비린내 안 나는 곳은 이곳이 처음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고 조금 더 걸으면 도착지에 도착합니다. 바다도 넓고 땅도 엄청 넓어서 사람들이 개미 코딱지처럼 보이더라고요. 여기서 숨바꼭질해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사람 찾기도 어려울 것 같고 파도와 바람 소리도 강해서 숨어 다니는 소리도 안 들릴 것 같습니다. 바다 색깔만 봤을 때는 무슨 겨울바다 같지 않나요? 실제로는 공기도 습하고 비도 와서 완전 여름바다 그 자체였어요. 근데 확실히 파도 높이가 높을수록 보는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다가 넓으니까 사진 찍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바위가 거의 다 벌집처럼 생겼어요. 이건 꼭 동굴에 있는 계단처럼 생겨서 찍어봤습니다.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는 걸 크게 보면은 엄청 멋있습니다. 비가 슬슬 내리기 시작하는 참에 점심을 먹으러 왔습니다. 역시 바닷가답게 음식점에서도 전부 해산물을 팔더라고요. 주 메뉴가 아마 고등어 조림이었던 것 같아요. 점심 먹고 그 다음으로 온 곳은 지우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우펀은 일본 애니메이션인 센가치히로의 행방불명의 모티브가 된 곳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이 풍경을 봤을 때는 완전 대만풍이네 라고 생각했는데 모티브 이야기 들으니까 진짜 센가치히로에서 나온 곳 같이 보여요. 그보다 여기 도착했을 때 비가 막 내려서 걷기가 조금 불편했습니다. 가뜩이나 사람들도 엄청 많고 우산들도 많고 길도 엄청 좁아서 솔직히 좀 힘들었어요. 그래도 변함없이 운치는 있습니다. 날이 점점 어두워질수록 빛을 발하더라고요. 역시 빛이 많은 곳은 어두워야 그 가치를 더 잘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동시에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전부 돼지로 변하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자유여행으로 왔다면 여기에 있는 음식점에서도 음식을 먹었을 겁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래야 낭만이 있기 때문에. 이건 날이 아직 밝았을 때, 이건 날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할 때, 그리고 이건 그냥 예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제 마지막 일정을 이루러 왔어요. 마지막 일정은 바로 저녁을 먹는 일인데요. 오늘 저녁은 평소와 다릅니다. 왜냐하면 바로 오늘의 저녁은 무려 한국 음식이거든요. 그것도 제육볶음입니다. 진짜 맛있었어요. 된장찌개도 두말할 것 없이 진짜 너무 맛있었습니다. 정말 만족스러운 식사를 마친 후에는 마지막으로 편의점에 들렀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밥 먹은 후에는 디저트를 먹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디저트는 바로 초코 아이스크림입니다. 일단 비주얼과 냄새는 합격입니다. 이제 먹어보고 맛을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맛있었는데 특색 있는 맛은 아니었어요. 한국에서도 충분히 맛볼 수 있는 맛. 이제 대만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낼 차례가 왔습니다. 제가 묵은 방은 전철 뷰였어요. 그래서 지금 샤워하고 나서 뷰를 구경하고 있는 중입니다. 때마침 저기 전철이 가고 있네요. 나중에 대만을 또 오게 된다면 전철도 한번 타보고 싶습니다. 해보시고 내리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내리실 때 항문을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대만 공항으로 가는 중입니다. 오늘도 공항에 거의 1시간 일찍 도착해서 공항을 구경해봤어요. 둘러보니까 여기는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출발 시간이 와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제가 가는 날에 비가 딱 그치더라고요. 그게 좀 아쉬웠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 다음에 비 오지 않는 날에 또다시 오라는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무튼 거의 4일 동안 대만에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서 다행이에요.
중간에 찍은 귀엽고 폭신폭신한 솜사탕 같은 구름입니다. 이제 기내식을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옆에 비행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할 틈도 없이 바로 영상을 찍었죠. 왜냐하면 제가 타고 있는 비행기와 반대로 가는 비행기를 보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이제 기내식을 먹을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의 기내식은 밥이랑 반찬 2개였는데 닭고기 반찬이랑 시금치 반찬이었어요. 일단 대만 갈 때 먹었던 기내식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훨씬 맛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시금치가 알맞게 딱 익어서 정말 맛있었습니다. 아삭함과 부드러움의 중간인 느낌? 닭조림에도 양념이 아주 잘 배어 있어서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맛있는 건 빵입니다. 이번 건 약간 건강식 빵이었던 것 같은데 맛있더라고요. 같이 발라먹은 버터도 부드럽고 알맞게 느끼해서 만족하는 식사였습니다. 이제 밥을 먹었으니 잠을 자보겠습니다. 창가 자리는 벽에 기대고 잘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잠깐 자고 일어났는데 비행기 뷰를 보자마자 눈이 확 떠졌어요. 왜 눈이 확 떠졌는지는 여러분도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바다 뷰라니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아무튼 이제 한국에 거의 다 도착했으니 내릴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 바퀴가 땅에 닿을 때가 진짜 재미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쿵 하고 떨어지는 게 놀이기구 타는 것 같기도 하고 오랜만에 보는 한국 하늘에는 감동이 있네요. 사실 하늘이라면 뭐든 다 좋아하지만 유독 오늘따라 더 예쁜 느낌입니다. 저는 배낭을 들고 왔으니 딱히 짐을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 바로 차를 타고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4일 동안 집에 혼자 있는 강아지를 빨리 보고 싶네요. 집 가는 길에 하늘색이 금방 바뀌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하늘의 색을 하고 있어서 바로 영상에 남겨봤습니다. 밑에 보이는 건물들도 전부 검정색이라 그런지 뭔가 하나의 그림 같습니다. 이 장면을 모티브로 시간 날 때 캔버스에 그려봐야겠어요. 저기에 길쭉한 게 있는데 뭔지 모르겠네요. 집 동네에 도착하자마자 먼저 바로 고기를 먹었습니다. 대만에서 마늘이 정말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먹는 청국장도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디저트까지 야무지게 먹어주면 기분이 최고입니다. 이제 드디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번호 누르면서 들리는 강아지의 뛰어오는 발톱 소리. 저도 강아지도 너무 오바를 떠는 바람에 소리가 시끄러워서 음악을 추가했습니다. 원래 되게 얌전하던 아이가 너무 반갑다면서 문을 발로 긁는데 그게 어찌나 미안하던지 미안하니까 마당에서 30분 동안 놀아주고 오려고요. 이제 다시 일상을 향해서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영상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다음에 또 언제 찾아올지는 모릅니다. 늦게 올 수도 있고 빨리 올 수도 있는데 아마 전자이지 않을까 싶네요. 아무튼 공기도 차가워지고 밤도 빨리 찾아오는 겨울이 왔어요. 그럼에도 언제나 기분 좋은 하루하루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